이어서 우리 교재 페이지 59페이지고요. 지금 추석 다음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낮에 녹음을 했더니 자꾸 이렇게 카톡 문자 전화가 와서 지금 아까 5시 새벽 5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녹화를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송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설에서 전체 연령 영아 유아를 보는 부분이라서 표준 보육가정 쪽으로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0~1세 보육과정과 안전교육에서 영아는 이제 호기심이 많고 움직임이 많은 반면에 위험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기 쉽겠죠. 특히 이제 질식사고, 화상사고, 낙상사고, 교통사고, 영아계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아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상황에 대해 알고 반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아에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가 위험하다는 말을 알아듣고 주의하도록 돕는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표준보육과정의 안전하게 생활하기라는 내용 범주에서 0~1세 영아의 안전교육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 그런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안전하게 지내기 참 좋은 말이죠. 안전하게 지내기는 영아가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고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차량 승하차 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한다는 것은 영아가 생활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 교사는 영아가 놀이하는 환경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부분은 이제 영아가 놀잇감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여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2세 미만의 영아는 무엇이든 입에 넣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이드의 구강기, 구강남장생 이렇게 저도 학부 때 외우고 막 이랬었는데 구강기에 있는 아이들은 입으로 탐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입에 넣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작은 물건을 삼키는 이물질 흡입에 대한 질식사고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아가 삼킬 수 없을 정도의 충분히 크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또 독성이 없는 놀잇감을 제공하여서 영아의 놀잇감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애들이 탐색할 수 있는 크레용 이런 것들도 무독성 크레용 입에 넣어도 무해한 손가락에 끼우는 그런 크레용들이 있잖아요. 크레파스도 무독성 입에 넣어도 무해한 이런 것들로 고려하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는 부분은 영아가 실내 놀이 장소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영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미리 제거된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영아가 놀이하는 환경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차량 승하차 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는 거, 또 어린이집 등하원 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영아가 가정에서도 차량을 이용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교통 안전을 중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결국은 깜짝이야 이러면서 놀래는 부분을 우리가 멈칫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 당황해서 뭔가 멍 때린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어떻게 대처하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라는 이 단어를 참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영아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에 반응하도록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위험하다는 말에 반응을 보인다는 영아가 이제 위험하다는 말을 알아듣고 이에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2세 미만 영아는 주변을 탐색하고자 하는 열의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면 쉽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교사가 위험하다고 말해주면 영아는 이를 알아듣고 행동을 멈추거나 조심하는 등 반응을 보이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주의한다 라는 부분은 영아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영아가 이를 피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아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장소를 인식하게 하여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사가 위험한 것이 무엇이며 위험한 물건과 위험한 장소에 대해 알게 해서 영아가 함부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2세 보육과정과 안전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은데요. 영아는 위험한 상황을 잘 모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입기 쉽습니다. 이제 특히 질식사고, 화상사고, 교통사고, 익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와 더불어서 학대, 납치, 유괴의 사회적인 범죄도 영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교사는 영아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또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서 영아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아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상황에 대해 알고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성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익혀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영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알고 조심하고 또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른의 지시에 따르도록 돕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보육과정의 안전하게 생활하기 또 내용범주에서 2세 영아의 안전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하게 놀이하는 부분은 이제 영아가 실내외 여러 가지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영아에게 실내외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2세 영아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는 하지만 위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놀잇감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다루거나 놀이기구를 안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아에게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에 필요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는 것은 영아가 실내외 놀이 장소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영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위험 요인들이 미리 제거된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아에게 찻길이나 도로변과 같은 위험한 장소를 알려주어서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교사는 영아가 놀이하는 환경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안전 알기 파트를 살펴보면 교통안전은 알기라는 부분은 영아가 교통수단의 위험을 알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을 알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수단의 위험을 안다는 것은 영아가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위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등하원할 때 또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유익한 교통수단인 반면에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서 영아가 교통수단의 위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지요. 교통수단의 위험에 대해서 알고 조심한다는 부분은 이세 영아는 주차되어 있는 차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차의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영아로 하여금 교통기관의 위험을 알고 조심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지도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도로에 혼자 나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상황 알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 알기는 영아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에 대해서 알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른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를 지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안다는 것은 영아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위험 요인에 대해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 화재, 학대, 유괴 등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 알고 이러한 상황의 위험에 대해 알도록 지도하는 것이고요.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는 것은 영아가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세 영아는 이동 능력이 발달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반면 위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고에 취약하죠. 지속적인 감독과 안전교육이 제공될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위험에 대해 알게 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교사는 영아에게 주변 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인과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위험을 인지하고 조심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른의 지시에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이 필요하고 이 시기의 영아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른의 지시에 따라서 대피하거나 대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3장을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만 3,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부분과 안전을 설명할 것이고요. 또 3, 5세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 또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안전교육 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기는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의 속도와 과정도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이죠. 영아기에 비해 양적인 성장률은 감소하지만 다리와 몸통 부분이 머리 쪽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신체의 이제 균형을 이제 이루면서 정교해지고 운동 능력이 발달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숙하고 통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숙달되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를 즐기는데 이제 빠르게 움직이다가 부딪혀 본다든지 높은 놀이시설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면서 책보 하나 이렇게 목에 메고 날아보려고 하잖아요. 스파이더맨이다 그리고 막 어딘가에 붙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놀이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빈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놀이할 때의 규칙 등을 가르쳐주고 이를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협응력과 균형감이 발달하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위험한 놀이에 도전하는 등 대근육 활동에 대한 놀이를 즐기고 주변의 위험사항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체를 적절히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든지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상황 판단에 필요한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아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욕구가 이제 왕성하지만 신체적, 인지적인 측면에서 미성숙으로 인하여 유아기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아기는 신체적 안정성을 발달시키면서 이동 능력 및 조작 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상상 활동이 매우 풍부하고 호기심으로 인해 탐험에 대한 충동이 잦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정서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변화의 속도나 정도가 이제 급격히 일어나 독립적 행동의 빈도나 사회적 접촉을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그런 적합한 행동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 어둠, 낯선 것, 아픈 것에 대한 공포심이 형성이 되고 또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였을 때 오는 공포심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트라우마로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공포심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는 정말 위험한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괜찮을 것이라고 공포심을 비정상적으로 또 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대상이나 물체에 대하여 정상적인 정도의 공포심을 갖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3, 5세 유아의 발달 특성과 안전을 살펴보는 이 3장에서는 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안전하고 연계해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의 유형, 우리가 그런 그 안전사고의 유형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이제 준비할 수 있겠죠. 또 개정 누리 과정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3, 5세 유아의 이제 발달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안전 파트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얘들은 호기심과 운동 능력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사고는 생활하면서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아의 발달 특성을 알고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발달 특성과 안전을 살펴보면 이제 만 3, 5세 유아는 신체의 무게중심이 점차 아래로 이동, 두미 발달, 중심 발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머리에서 점점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성인의 신체 비율과 비슷하게 균형이 잡혀간다고 해요. 영아기에는 주로 운동 형태만 나타내던 것이 유아기에 이르러 보다 많은 운동 기능을 획득해 나갑니다. 또 3세가 되면 대근육 활동과 소근육 활동에 큰 진전을 보이고 배변, 배뇨, 습관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되고 신체 조절력이 증가되면서 운동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4세가 되면 소근육 조절 능력이 급증을 하게 되고 이제 가위를 보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물을 따르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아들은 선생님들이 배식을 도와주지만 유아반은 자율 배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5세가 되면 이제 획득하게 된 대근육 기술을 더욱 단련시키면서 신발 끈 묶기와 같은 자조 기술 이런 것들이 능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게 되면 그 본인의 입었던 외투, 지퍼라든지 단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옷걸이에 걸어보게 하는 부분들은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영아처럼 이제 스스로 자조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게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PPT에 보여지는 부분은 안전사고의 유형과 대처 방법으로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페이지 72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러한 발달적 특성에 따라서 3, 5세 유아기의 발달 특성, 안전사고의 관련성을 정리를 해봐서 이렇게 교재에서 표 3-2로 대처 방법에서 이렇게 표로 화상 일대, 추락 및 충돌, 놀이, 교통, 운동 관련 기타 이렇게 해서 6개의 섹션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유아기는 신체와 인지 발달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신체 조절 능력이나 균형감 또 안전지식, 대처 능력들이 사실 부족하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자기중심적인 특성과 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무시하는 경향은 위험한 상황을 지각하지 못하고 안전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상상활동이 매우 풍부하고 호기심으로 인해서 탐험에 대한 충동이 잦은 시기로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주인공들 흥미로운 동작에 대한 모방심, 한참 짱구가 위험한 울라 그러면서 조금 그 짱구의 행동들을 많이 따라해서 좀 유익한 만화는 아니다라는 평도 있었는데 그런 모방심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적극적인 대근육 활동을 즐기지만 추락이라든지 충돌 이런 안 좋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 시설 안전에 대한 이용 방법을 자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깥놀이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그 모래놀이터를 되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잘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만 3세 같은 경우는
모래놀이를 자유롭게 하는 데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모래를 다 만지게 하지 않고 그 모래를 던지지 않아요. 모래놀이 규칙 이런 부분만 한 1, 2주 계속 반복하고 익숙해지고 그 규칙을 인지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놀이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새 놀이 지도처럼 새로운 원생들이 많아지면 특히나 아이들이 섞이면서 기존에 잘 하던 아이들도 모델링이 되는 시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71페이지에 대처 방법까지 표로 정리해 놓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